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관습에는 남의 조상은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와 성씨가 다른 집안의 조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대로 한다면 사위는 장인이나 장모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법에서 보면 처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친자손이나 친척에서 입후하여 대를 이을 후자가 전무하다면 외손이 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외손도 무하다면 서는 처부모 제사의 주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위는 처부모, 장인, 장모의 제사의 주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식인 부인이 무축 단언의 예를 마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즉 아들이 제사를 모시지만 최후의 보루로 딸이 무축 단언으로 모실 수는 있지만 사위가 제사를 모실 수는 없다, 그런 의미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대를 이어 조상을 받들어야 했고요. 그러므로 종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양자라도 하여 대를 이으려고 하였답니다. 딸은 다른 가문으로 출가를 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임무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했죠. 모든 분야에 있어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는 추세랍니다. 옛날처럼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고 또 아들이 없다고 양자로 가는 경우도 거의 없답니다. 만약 처가에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낼 아들이 없고 장인 장모의 유일한 혈육인 딸만 있는 경우 사정이 허락한다면 딸이라도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제사를 받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경우가 잘 없으므로 앞으로는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연유에서든 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를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인 장모의 지방이나 충문은 예법이나 문헌에는 따로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나 충문도 없이 그냥 잔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축이나 지방 서식을 근간으로 하여 예시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예시를 정하다 보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죠.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방 서는 법은 이 채널에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남편, 아내, 형과 형수, 동생, 자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장인, 장모, 지방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지방과 충문의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지방입니다. 이건 성균관에서도 말하였지만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방 및 충문입니다. 우리가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를 의미하는 실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장인 장모도 바로 우리 부모님의 지방에 실자를 넣어서 배우자의 부모님 신이라는 의미를 둔답니다. 자, 실현고 학생 부군 신이, 실현비 유인 봉관 성시 신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이때 학생 대신 해당 벼슬이 들어가면 되고요. 학생이라는 관직이 변하면 유인 대신 또 다른 말을 그 맞춰 써야겠죠. 학생이나 유인 대신 관직에 따라 바뀌는 호칭과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 자식 등 사람에 따라 지방 쓰는 법을 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문입니다. 장인의 기재사죠. 장모님도 돌아가셨을 경우랍니다. 이건 이미지에서 왼쪽이 보통 부모님 충문인데요. 충문의 일부만 캡처했습니다. 그 충문에서 현자 앞에 실자가 추가로 더 붙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없잖아요. 또 장자를 의미하는 효자 대신에 사위를 의미하는 외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효자는 효도할 때 효자가 아니라고 했죠.
전에 장자를 의미한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외생, 땡땡땡, 감소고우, 실현고 학생 부군, 실현비유인, 봉관성시, 세서천역, 실현고, 장인어른 제사라 이 말이지요. 그 다음 휘일보림, 추원감시, 불성영감, 건의, 청작, 서수, 공신, 전헌, 상향.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위 땡땡땡은 감히 장인 장보님께 고하옵니다. 어느덧 세월이 바뀌어 장인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 옛날의 감회를 생각하오니 슬픈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쌈과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차려 공손히 드리오니 부디 험량하시옵소서, 이런 의미랍니다. 다음은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음은 고자 대신에 장인을 외구라고 쓰고 장모는 외고라고 쓴답니다. 충문 역시 장자를 의미하는 효자 대신 사위를 의미하는 외생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외구는 장인을 말하고요. 이때 구자는 외삼촌구, 시아버지구, 장인구 이럴 때 쓰지요. 그 다음 외고는 장모랍니다. 장모, 고자는 시어머니고, 고모고, 시누이고, 장모고 이렇지요. 그래서 외생이라는 말은 사위가 장인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생자는 생질생, 사위생, 외손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지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장인 구자를 넣어서 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고는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는 문맥이나 어법상도 맞지 않답니다. 구고할 때 구는 장인 어른을 뜻한다고 했죠. 고는 또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고는 장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고 구비는 장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되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누를 범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달리 쓰는 방법도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바로 현자 앞에 본처나 정실을 의미한다는 정실 적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현적고 학생 부군신이, 또 현적비유인 봉관성시신이 이렇게 쓴답니다. 여기서 적고는 본처나 정실 마누라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적비는 본처나 정실 마누라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한답니다. 오늘은 요즘 흔하게 발생되는 장인이나 장모의 지방이나 충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인, 장모의 지방이나 충문은 예법이나 문헌에는 없다고 하지만 지방이나 충문도 없이 잔을 올릴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축이나 지방 서식을 근간으로 하여 예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